움직임이 드러나면서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북한의 석유를 캘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한국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산유국, 조만간 한국이 그 꿈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검은 피, 석유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강력한 자원입니다. 석유를 손에 쥔 사람이 세계 패권을 흔들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오죠. 한국은 석유가 나오지 않았기에 늘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석유를 아무리 비싼 값에 팔아도 수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항상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석유가 나오길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도 석유가 묻혀있고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 발밑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문의 출처는 북한이었죠. 1998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의 석유 자원에 대한 언급이었죠.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난 그에게서 나온 말이기에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석유 자원의 존재에 대해 확신했죠. 하지만 국내 학자는 물론이고 해외 학자들 역시 처음에는 북한 석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온다고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자료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1997년 북한은 일본을 상대로 조선 유전 설명회를 가집니다. 석유 부전 가능성을 드러내며 하루에 450배럴을 생산하는 유전이 있다고 밝혔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석유의 양치고는 굉장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북한의 자료를 살펴본 일본의 여러 사업가 및 학자들은 데이터로는 도저히 석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죠. 논란에 휩싸인 북한의 석유 존재 여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런데 이 논란을 종식시킬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계 석유 개발회사 아미넥스에서 원유 탐사 분야 최고 책임자로 일했던 영국의 지질학자 마이크 레고는 지구과학 전문 매체 GeoX프로에 충격적인 글을 게재합니다. 북한 탄화수소 탐사 및 잠재성이라는 짧은 글이었지만 파장은 엄청났죠. 아미넥스는 북한이 석유 개발을 위해 접촉한 회사였고 마이크 레고는 실제로 북한 지역을 탐사하며 북한 토지를 조사했던 담당자였기에 상당한 신뢰성을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북한 내 유력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지역은 평양과 재령, 신의주 지역을 포함한 총 5곳이며 해양에도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장에 따르면 북한 석유 매장량은 40에서 50억 배럴,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만 따져봤을 때 세계 8위 수준으로 정주영 명예회장의 표현처럼 기름 위에 북한이 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특히 마이크 레고가 주목한 지역은 서한만 유역인데요. 세계 지층에서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층 구조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채산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죠. 또한 북한의 동해바다 쪽 역시 조사가 미비해 확실하게 주장하기는 아직 이르나 명백히 많은 잠재력을 지닌 곳이라 말하며 동해 연안 도시인 김책시 인근에서 원유의 해수면 유출로 짐작할 수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어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한 충격적인 가능성에 미국 역시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악의 축이라 평가받는 북한이 만약 석유 시추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동북아시아 정세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가 조세 버뮤데즈는 아직 북한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합니다. 레고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 말하며 헛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게 받아들였는데요.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북한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에 나섭니다. 몽골의 HB 오일과 손을 잡고 석유 개발에 나선 것인데요. 미국 헤지펀드 파이어버드 매니지먼트 제임스 피시는 HB 오일의 개발 소식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며 북한에 상당히 많은 양의 원유가 묻혀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불행히도 자신만만했던 HB 오일은 원유 탐사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루스탄 만나하노프 타타르스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며 타타르스탄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다면 석유 개발은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타타르스탄과의 협력으로 장밋빛 꿈을 꾸던 북한.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석유 개발에 실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원 고갈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까지 오며 북한은 벼랑 끝으로 몰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의 석유 시추를 끈질기게 방해한 집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북한이 자원을 캐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였죠. 중국은 서한만 유전 근처에 대형 유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서한만 유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꺼낼 석유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며 북한이 제대로 된 시추를 하지 못하게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에 이를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참여가 결정적인 계기였죠. 미국은 북한과 협력해 남포 앞바다의 서한만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 미국의 최대적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자원을 견제하는 데 있어 서한만 유전만한 카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유를 개발하는 데 자원과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까지 공동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죠. 뜻하지 않은 미중 갈등 덕분에 한국이 북한의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북한과 협조해 더 많은 석유 자원을 공동 개발할 수 있죠. 한국에게 있어 절호의 찬스라 할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은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이 자원 부국으로 거듭나 세계 어디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